지혜가 아니라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라. 어둠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 2016년 1월 9일 위지드 히커트르와이 라는 가명을 쓴 남성이 레딧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뉴욕 시내에서 차로 2시간이면 도착하는 캐치킬 산맥에서 하이킹을 하던 두 남성이 동굴에서 발견한 기이한 조각상 때문이었다. 이 조각상의 눈에는 못이 박혀있고 목은 밧줄로 감겨 있었다. 글의 작성자는 이 불길한 조각상을 보자마자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는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조각상을 집에 가져가고 싶어 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 그는 이 일을 거의 잊고 있었다. 이봐, 나야. 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 오래된 연못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건 말이야. 조각상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아. 결국 조각상을 가져간 친구는 반쯤 제정신이 아닌 얼굴로 그의 집을 찾아왔다. 공포로 얼룩진 표정만 보아도 캐치킬의 노파 조각상에 관한 일이란 겉쯤은 알 수 있었다. 친구의 말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 모든 현상이 시작됐다며 떨고 있었다. 그 주의 수요일부터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이 들어 한밤중에 수차례 깨어나기를 반복했고 보이지 않는 기분 나쁜 시선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물냄새, 오래된 연못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시작하면서 이런 괴괴한 현상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어졌다. 노파 조각상이 이 방 저 방에서 옮겨다니며 스스로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처음은 친구의 개가 노파 조각상을 건드려 왔다고 생각했지만 걔는 그 조각상 근처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리고 어젯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새벽 3시 누군가 그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무심코 문을 열면서 그는 그가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문을 연 곳에는 센서등도 켜져 있지 않았고 진입로에는 차도 없었다. 친구는 그제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10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그의 개가 거실에서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에 다시 잠이 깼다. 그 특유의 연못 냄새가 더욱더 짙어져 있었고 복도에는 진흙탕 발자국들이 묻어 있었다. 친구의 창문과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다. 누군가 들어올 리가 없었다. 그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개를 따라 쫓아간 곳은 거실이었다. 거실에 노파 조각상이 흉흉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는 조각상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쇳소리 같은 거친 노파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소리의 기겁을 한 친구는 개와 함께 도망쳐 나왔다. 그는 친구를 진정시키고 그 기분 나쁜 조각상을 다시 캐치킬의 동굴에 두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먼저 노파 조각상이 있는 친구의 집부터 가야 했다. 그 역시 무서웠지만 노파 조각상을 친구의 집에 계속 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가 친구와 함께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 곳곳에는 진흙투성이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온 사방의 흙 속을 뒹굴던 짐승의 냄새가 났다. 복도에는 물건을 던진 것 마냥 벽에 큰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친구가 부재하는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때였다. 친구의 개가 거실에서 또다시 짖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는 거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여자를 보았다. 맙소사. 사람이 아닌 존재를 두 사람 모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벌거벗었고 늙었으며 온 몸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더구나 그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선반 근처에서 몸을 잔뜩 구부린 채였다. 놀랍게도 그가 친구와 함께 집을 찾아온 시간은 한낮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밤도 아닌 낮에 유령의 존재가 버젓이 그의 집에서 그대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문 밖으로 도망을 쳤다. 그제서야 그는 어릴 적 부모님이 해주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들이 노파 조각상을 발견한 장소는 악마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들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파 조각상을 어디에 둬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다시 동굴로 가자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때 더 트래블링 뮤지엄 오브 더 패러노멀 앤 오컬트의 멤버 중 한 명이 레딧에서 이 글을 보고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다. 초자연 및 오컬트 여행 박물관은 유령이나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유령 유물들을 보관하는
조금 독특한 박물관이다. 담당자와 메일이 오고 간 뒤 두 사람은 박물관으로 노파 조각상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곧 사무실로 캐치킬의 노파 조각상이 도착했다. 조각상 자체는 풍화되어 오래된 것처럼 보였지만 목에 감긴 밧줄은 1년 이상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이야기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진을 찍고 특이사항 몇 가지를 적은 후 사무실을 나왔다. 이 특별한 박물관은 커플이 운영하고 있었고 사무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자가의 방을 활용했기에 그들이 실제 생활하는 방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다. 별다를 것 없는 그날 저녁, 영화를 보는 도중 사무실에서 시끄러운 소음소리가 들렸다.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그레그는 소음의 원인을 찾아 거실에서 사무실로 들어갔지만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바닥에 누워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그리스도의 상을 밟을 때까지는 말이다. 놀랍게도 플라스틱 예수상은 팔 한쪽이 없었다. 방의 반대편에는 구석에 매달린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팔 한쪽이 흔들리고 있었다. 훼손된 십자가 바로 아래 놓인 소파 위에 노파 조각상을 본 그레그는 고함을 지를 뻔했다. 마치 노파 조각상이 그리스도상을 부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부터 그들은 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이 노파 조각상을 감시했다. 그러나 두 달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초자연적인 기온을 가진 물건들을 보관하는 방이다 보니 밤마다 이상한 소리나 소음이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노파 조각상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노파 조각상은 제 존재를 드러냈다. 사무실 방의 소파 뒤에서 젖은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다. 며칠 동안 사무실과 집 전체에 지독한 물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했다. 그레그는 노파 조각상을 든 채 경고의 말을 하고는 커피 테이블에 쾅 하고 내리쳤다. 그러자 집 반대편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서둘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지만 물은 없었다. 거실에서 다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노파 조각상은 테이블과 스탠드 아래 두 사람을 향해 경고하듯이 굴러떨어져 있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두 사람은 심령술서들을 통해 노파 조각상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심령술사인 에이프릴 슬로터는 이 조각상은 그녀가 아니라 그것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이 특별한 조각상과 동굴은 수년 동안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역시 명확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다. 집카피라는 심령술사는 이 노파 조각상이 50개의 이름을 가진 강력한 존재이자 바빌로니아의 정신 마르두크와 함께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마르두크는 본래 물을 신격화한 신으로서 바빌로니아의 수호신이다. 다만 바빌로니아의 수호신과 캐치킬 동굴의 연관성은 미지수였다.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그레그는 눈에 박힌 녹슨 못 하나하나가 정신적 명령을 의미하며 목에 걸린 올가미는 숨겨진 욕망의 단죄라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 그와 같은 박물관의 큐레이터인 데이나는 노파 조각상을 신성한 구역을 지키는 의식으로 보았다. 결국 이들은 노파 조각상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는 캐치킬의 동굴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레딧의 작성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24시간 라이브로 시청자들과 함께 이 노파 조각상을 상대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다. 노파 조각상 근처에 부두교에서 사용했던 목과 성수, 십자가를 차례로 놓고 반응하는 물건들을 테스트해 보기로 한 것이다. 노파 조각상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부두교에서 사용했던 목뿐이었다. 그러나 역시 노파 조각상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어낼 수 없었다. 이 노파 조각상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들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동굴 속에 숨겨두었던 것일까? 초자연 및 오컬트 여행 박물관은 아직도 노파 조각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